겁재일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겁재일주다. 내가 겁재일주일 경우에는 포커페이스 도둑놈을 겁재라고 해요. 이 겁재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전쟁터이다. 상대방이 방심하는 순간 내가 얼른 갖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드러내지 않아요. 경쟁 심리가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경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에요.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죠. 본인이 잘 나간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내가 제일 잘났어, 이 세상에서. 본인의 생각, 본인의 의견, 이러한 것들이 가장 잘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벼락 공부를 해서라도 그래서라도 점수를 많이 따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하더라도 시험 보기 직전에는 벼락 공부를 해서라도 가지고 와야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고,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는데 배신도 좀 잘해요. 그리고 스릴과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거칠게 다룬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좀 잘 써요. 소비성이 높습니다. 소비성이 어떻게 높냐면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해서 내가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어쨌든 내가 겁재 돈을 가지고 와야 돼. 그래서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는데 사람들도 하고도 이렇게 잘 하는데 조금 무시가 된다. 그러면은 무시도 잘해요. 좀 괜찮은 사람한테는 잘 보이려고 하고 굉장히 잘하는데 이중적이에요. 왜냐면 내가 좀 하찮아 보여? 그러면 조금 얕보는 그러한 성향, 그리고 좀 괜찮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좀 위신도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굉장히 잘 맞춰주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금방 친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잘 지내요. 자기도 그 수준이다. 요렇게 이제 보이게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네 형제간 중에라도 조금 자기 눈에 이제 조금 떨어져 보이는 형제간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이제 이 사람이 내 가족이야, 언니야, 동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겁재다. 그러면 자기 동생이나 언니 중에 이제 조금 후질근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자기 형제라고 안 밝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잘 들어봐서 저 사람을, 우리 동생을 이제 이쁘게 잘 생각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밝힐 수가 있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를 경우, 그리고 좀 나쁘게 얘기하거나 조금 저기 할 때, 그럴 때는 굳이 자기 동생이다, 자기 가족이다 이런 것 자체를 밝히지 않죠. 자, 소비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소비성이 높은 형태는 조금 괜찮은 물건을 사요. 물건을 살 때도 후줄근한 걸 안 삽니다. 최고 좋은 거, 과일, 야채, 옷, 차, 이런 것도 최고 좋은 걸 사요. 그래서 남들 봤을 때 이 겁재일주다 그러면 그진 줄을 몰라요. 속 알맹이는 좀 빌 수가 있어요. 부채도 좀 있고. 그렇지만 겉모양새가 너무 멋있거든요. 좀 아주 좀 괜찮은 거, 눈이 높아요. 아주 괜찮은 걸 사기 때문에 이 생각이 맞아요. 사실은 싸구려를 여러 개 사면은 그게 한 해도 못 입고 내버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메이커를 하나 샀다. 그러면은 좀 오래 입고 AS도 되기 때문에 겁재의 경우에는 메이커를 선택을 해요. 돈이 없어도 한 달에 하나밖에 못 산다고 하면 그냥 한 달에 하나만 사는 형태죠.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에 일반적인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차라리 이 메이커 살 돈으로 여러 개를 사서 쓰겠다. 다른 걸
또 여러 가지 싼 걸로 여러 개를 사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 가진 사람도 있죠. 근데 겁제 자체는 한 달에 하나, 두 개 요렇게밖에 못 사더라도 제대로 된 걸 사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죠. 그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라리 더 나아요. 오래 가고 오래 남아요. 싸구려 산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소비 형태라고 지금은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저는 되게 싼 거를 더 많이 쓰는 성향이었기 때문에 그 버릇이 지금도 잘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몸에 상처가 굉장히 많아요. 돈과 물질을 좀 거칠게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이 음식을 해도 좀 많이 해가지고 버리는 것이 조금 있게 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꼼꼼히 정제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씩 우리가 먹을 만큼만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형태에 비하면 겁제가 물건을 많이 해서 좀 많이 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형태, 그러한 형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다루기 때문에 몸에 상처가 좀 생겨요. 좀 조심조심이라는 게 조금 없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몸에 상처가 많이 생긴다는 점, 부친과 굉장히 많이 다퉈요. 부친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부친에게 문제가 있다, 시댁덕이 없다. 그것이 바로 겁제의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 연이 박약해져요. 매정해져요. 그래서 이혼수가 오고 냉랭해집니다. 그것이 그러면 겁제면은 전부 다 이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겁제도 비식제 관인, 오행 자체를 다 갖춘 겁제다. 굉장히 길격입니다. 어떠한 일주가 됐더라고 하더라도 비식제 관인을 오행을 다 갖췄다. 목화토금수 오행을 다 갖추면 그래도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도 다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겁제라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편중된 경우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멋지게 사회생활을 잘 해나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우자연이 박약한 거, 매정한 거, 뭐 아버지에게 문제가 있는 거, 또 시댁덕이 없는 거, 이러한 형태가 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호기심과 모험심이 굉장히 높아서 많이 배우고 싶어 해요.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죠. 자, 위에 안 했네요. 타인 부탁에 좀 취약한 것은 내가 너하고 잘 지내는 거, 사회생활을 잘하고, 너네 가정, 뭐, 우리하고 너네하고 좀 잘 지내는 거, 이러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친구들 자체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부탁했어. 그러면 그거를 꼭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갖는 거죠. 잡기에 능하고요. 타인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그리고 폼생폼사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거, 명품, 때깔이 좋은 거, 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물풍파와 인간풍파가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재물풍파, 인간풍파는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점. 그리고 기회폭착력이 굉장히 높다는 거, 세상 물정에 굉장히 밝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금 잘 사는 사람들의 형태, 그거를 추종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는 친구 되고 조금 친절하게 그렇게 합니다만, 조금 내가 이제 조금 우습게 보이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조금
깔보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사고를 한다고 하죠. 신경질 폭언도 잘하죠. 투기심리가 발달돼 있어요. 욕심이 많고요. 욕심을 부리면 패가 망신합니다. 투기심리 때문에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육친과도 전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분배, 유산 분배 이런 데 있어서 전투가 발생한다는 점. 그리고 의도된 연출의 달인이고요. 계산된 행동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이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런 거 평소에 생각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재축으로 구설수에 올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추구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났어. 그럴 때 이제 구설수가 조금 오르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 돈을 취해가지고 형제간이나 친구들 교우관계 뭐 이런데 잘 써요. 잘 쓰는데 잘 쓰니까 주변에서 또 이제 챙겨준단 말이죠. 그러면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 하는 그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구설수가 온다는 점. 동엽에 취약해요. 왜냐면 내가 재성을 갖고 와야 되는 마음이 늘상 있기 때문에 갖고는 싶어. 그런데 이렇게 응용 자체가 빨리빨리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의도된 연출의 달인인 것처럼 계산이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조금 주지만 안 그러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야만 되는 그 욕심을 부릴 때 그때 조금 별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이 사람이 신경 쓰는 사람은 늘상 신경 쓰는 사람은 주는 사람한테 주고 받는 사람한테는 맨날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늘상 나한테 챙겨주는 사람한테도 조금 줘야 하고 내가 맨날 주는 사람한테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분배가 잘 안 돼. 그럴 때 좀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는 점과 타인 부탁에 취약한 그 점 때문에 동업이 불리하여 사기수 이박 요거 자체가 비견 겁재 자체는 귀가 얇거든요. 이박. 근데 본인 고집은 되게 센데 또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또 잘 들어요. 그래서 투기 심리 때문에 한 방에 날리는 경우가 한 번씩 발생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안 믿을라 그래. 근데 진짜인 것처럼 얘기해. 그럼 또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오만불손한 점. 그리고 비교 심리가 좀 있다는 점. 이중적인 사고를 한다는 점. 약간의 무모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업을 했어. 그런데 이제 망했어. 그래도 손해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 그래서 내가 에어컨도 생겼잖아. 그리고 친구를 얻었잖아. 내가 장사하면서 인맥을 얻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같이 한참 내가 장사하는 동안에는 한참 같이 노른 거가 되잖아. 요렇게 합리화를 하기 때문에 손해를 인정을 하지 않는 경향을 띈다는 점입니다. 겁재를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원국의 타 주에 겁재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밖에 없다. 그럼 괜찮습니다. 겁재가 너무너무 많다. 편재에다가 겁재다. 그러면은 정말 욕심쟁이가 됩니다. 자기 이득밖에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주 원국 자체를 살피셔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전체적으로 다 있는 상황이다. 그럼 비식재 관인 그 어떤 일주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그닥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격이 됩니다. 자, 겁재에 대해서 공부해봤습니다.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